네, 마르크스와 라살, 리프크네프트, 베벨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1860년부터 이 독일 삼인당이 형성되는데 1860년 시기, 비스마르크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독일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독일이 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형성이 되면서 비스마르크와 같은 지배계급이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강경파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온건파는 끌어들이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파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라살파에 대해서는 온건책을 쓰게 됩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이들과 대적했던 관계들을 보게 되면 비스마르크와 그 다음에 이 황제 시대죠. 황제 시대니까 이러한 황제파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스와 라살과 같은 사회주의자 이러한 역학 구도입니다. 이 역학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이 3자의 역학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에 노동조합, 노동자정당 건설 협동조합이 노동자 운동의 새 축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과 정당은 문제가 없는데 협동조합이 문제죠.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바로 이 독일 노동운동의 이 선구적인 조직입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독일 노동자들이죠. 최초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 장인 제도죠. 장인 제도 아래서 어, 도제를 거쳐서 숙련공이 된 직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인들은 장인들처럼 자신들의 작업장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영업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직인들은 노동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소생자로서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직인들, 숙련공을 교육시켜서 이러한 일종의 노동자이자 소부르주아죠. 그래서 중간층, 즉 자유주의자들이 이 숙련공, 자영업자를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숙련공을 포섭을 해서 소부르주아, 자유주의자, 부르주아 계급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숙련공들을 육성시키고 그들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으로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자와 숙련 노동자의 운동연합이 20세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이라는 것, 이러한 운동이 이 독일 노동자 운동의 상당히 주요한 흐름이었다는 것이 독일의 특징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이죠. 이러한 독일 노동운동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혁명적 지식인과 숙련공의 결합이죠. 어, 그리고 혁명적 지식인과 반숙련공의 결합을 통한 대중적인 노동조합의 결합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모습은 혁명적 지식인이죠. 막수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이런 혁명농자들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이죠. 최초의 노동자는 숙련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반숙련공이죠.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혁명적 지식인과 대규모 반숙련공이 결합해서 비로소 대중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독일이죠. 이 당시 일은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은 1815년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에 38개의 소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일 제국은. 그전에는 300개의 제국이 됐는데 나폴레옹 시대에 통폐합이 되면서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비인 체제에서는 38개의 제국이 됐고 이러한 38개의 이러한 지방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 작센주가 처음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허용하였고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전 노동자에 걸쳐서 노동자의 단결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르크시대 1848년 공산당 선언부터 독일 통일이 독일 노동자들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38개의 독일 연방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건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제국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퉜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첫 번째로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죠. 굴복시키면서 오스트리아 니네는 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나서지 마.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독자적으로 오스트리아 국가죠.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독립되면서 독일 통일에서 오스트리아는 빠져나가고 비스마르크가 이 독일 통일을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일 통일을 반대한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의 루이 라플레옹에게 전쟁을 유발해서 결국 루이 라플레옹을 굴복시키면서 국내적으로 통일에 그 방해했던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일에 방해했던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이 비스마르크 1871년에 프랑스로 진격해서 프랑스의 궁전인 베르사유에서 독일 제국이 탄생이 됩니다. 이러한 독일 제국이 탄생되면서 전 독일에 걸쳐서 노동자의 단결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성장하면서 온갖 노동자의 교육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생기는데요. 1859년에 공장 노동자와 수공업자를 위한 교육 중심의 노동운동 조직의 연합체로서 노동자 교육협의회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노동자 교육협의회가 아까 말한 대로 자유주의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 부르주아들이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그렇죠? 소부르주아로 이끌어서 자기네 편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 폭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자유주의자들이 자기 편에 땡기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자 교육기관을 많이 만든 겁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의 중심은 작센주인데 작센주에서 이러한 노동자 교육 기관이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협회는 전 독일 협회에서 주도됐는데 이러한 전 독일 협회는 1859년 중간계급인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의회를 만들고 독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준정치적인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르주아들이 비스마르크죠. 봉건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비스마르크에 저항하면서 그 저항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동자 일부를 자기 편으로 땡기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게 이제 전 독일 협회인데 이 협회는 부르주아 헌법 제정 운동을 거쳐서 1861년 독일 진보당을 창당했습니다. 자유주의 정당이죠. 이러한 진보당은 독일 최초의 근대 정당이고 전 독일 협회 등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당시 군주제였는데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은 프레이션 의회의 다수가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헌 요구에 반대하자 이러한 의회에서 자유주의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1861년에 창당됐습니다. 프레이션 이외의 지역도 진보당 모델에 따라서 자유주의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38개의 여러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정당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독일 제국의회죠. 북독일 제국의회에서 1871년 독일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에 프레이션 중심으로 북독일 제국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이 정당들이 서로 통합하거나 연대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왕이나 비스마르크의 자유적인 통치죠. 이러한 거에 비판하고 또 정부를 의회가 통제하려는 거죠. 이러한 것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고 지방자치, 정교분리,
상공업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스마르크와 대립을 했고 1866년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일부 우파들이 여기도 존재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자유주의 정당 내 우파들이 비스마르크를 일부 존재했는데 이들이 탈당을 하면서 진보당이 분열됐고 이러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자유주자들은 인민자유당으로 이렇게 분당을 하게 됩니다. 진보당은 1866년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 전비에 동의하죠. 전쟁 정책에 동의하면서 비스마르크와 일시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이 부르주아들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자들. 자유주자들의 특징은 이런 봉건 세력과 비스마르크 봉건 세력과 대립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애국주의죠. 애국주의에 되면서 이러한 봉건 세력이죠.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동의하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미 프레시안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비스마르크 군국주의의 전쟁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북독일 연방과 프레이션 중심의 독일 통합에 동업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도권이 오스트리아냐 프레이션이었는데 이러한 진보당 자유주자들은 프레이션 중심의 독일 통일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한 독일 통일, 대통일을 주장했고 라살이라든가 진보당, 자유주자들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레이션 중심의 소통일에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제국헌법이죠. 제국헌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자유주의 헌법을 개헌하려는 도입하려는데 연대전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독일 제국 당시 38개의 주요 국가죠. 제국에서 주민의회가 있었는데 진보당은 최초의 전국적인 정당으로서 이러한 주민의회, 각 지역별 의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민의회 전체, 즉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정당들도 즉 주민의회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뭐 퇴색이 됐지 어쨌든 간에 전국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6년 최대 의회 그룹이었지만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탄생하면서 진보당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진보당 자유주자들은 독일 사민주의 정당, 즉 사회주의의 적대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 진화법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사회주의, 그죠? 사회주의의 적대적이지만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는 반대했지만 사회주의 탄압법에는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1884년 자유협회와 함께 독일 자유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848년이죠. 공산당 선이 나왔을 때 이러한 혁명에 참여한 사회주의자 일부는 나중에 이러한 자유주의 세력과 결합을 했습니다. 베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조직원으로서 쾰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중앙위원이었는데 나중에 진보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운동권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가죠.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가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866년 프레이션이 오스트리아를 패배시키고 북독일 연방을 출범시켰는데 이때 1815년 비인체제에 의해 강요된 아, 3계급 선거, 그죠? 신분제의회라는 거, 신분제의회가 폐지되고 보통선거가 도입됐다. 즉 독일에서는 1866년 북독일 연방이 되면서 중세 때에 신분별 투표, 제1신분, 종교 제2신분, 세속기조 제3신분, 보통이죠. 평민선거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면서 종교귀족, 세습귀족, 평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회가 되는 보통선거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1867년 남성 보통선거에 의해서 연방의회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그 선거 결과를 보면 297석 중 국민자유파가 80석, 보수파가 59석, 자유보수파가 39석, 풍구자유파가 27석, 진보당은 19석, 카톨릭은 18석, 작센인민당도 3석을 얻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작센인민당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리프크네프트가 베벨이 바로 이 작센인민당을 통해서 당선이 돼요. 1866년에 벌써 의회에 진출했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지도 아래 작센인민당은 1866년 8월에 창당됐습니다. 작센인민당은 마르크스 노선에 따랐는데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독일의 대통일 노선, 비스마르크와 대항하는 이러한 진보당, 자유주의자죠. 이와 같이 연대를 했지만, 즉 민주주의에서는 진보당, 부르주아들과 연대를 했지만 노동 문제에서는 대립 당연하죠. 작센인민당은 프레이션이 보불 전쟁, 음,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출범시킨 제국의회도 진출했습니다. 작센인민당은 1869년 9월 마르크스파가 이 장악한, 그죠? 마르크스파가 장악한, 그 다음에 아 슈바이처는 이제 라살의 제자인데 라사가 사망한 후에 슈바이처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 슈바이처에 반발해서 라살파의 일부가 라살 조직을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 독일 사회민주노동당당, 그죠?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파가 라살파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세력들과 함께 정당, 그죠? 그래서 이 작센인민당이 이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으로 1869년, 즉 1871년 통일이 되기 직전에 창당을 했다는 겁니다.